안녕하세요. 류온 기사입니다. 방금 동영상 찍고 바로 이 시해 구간 절대 가속하지 말라에 대해서 바로 올립니다. 어, 날이 그새 밝았습니다. 제 얼굴이 더 가리고 싶은데 더양 보이네요. 우선 바로 전에 키보드 기사님 딱 지켜야 할 거, 어, 뒤에 조명등 반짝반짝 하는 거 달고 다니시라. 그리고 옷은 하의는 아니더라도 상의는 최대한 밝은 걸 입으시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시외 구간 가장 중요한 거. 시외 구간 탈 때, 저는 이제 시외 구간도 타고 시내 구간도 탄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경험을 함으로써 이제 알게 된 거죠. 시외 구간 절대 가속하지 마라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제 시외 구간이면은 보통 긴 거리면은 이전에는 조금 막 뭐 더 먼 거리도 탔는데 그렇게 실질적인 소득은 없더라고요. 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극단적인 건 아니에요. 저는 극단적인 거는 말씀드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 일장일단이 있고 하니까 나름대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일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시외 구간이라고 해봤자 가장 긴 거리는 전주에서 군산간입니다. 전주에서 군산간은 3만 원. 예, 3만 원이죠. 수수료 20% 떼면은 2, 3은 6하고 이제 2만 4천 원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주에서 군산간 이제 전주 어디에서 출발해서 군산 어디까지 가냐에 따라서 이제 시간이 약간 오차 범위 안에는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짧으면은 랩이 이제 밑에 나오죠. 이제 목적지 찍으면은 보통 뭐 짧으면은 한 40분 40분 정도 라고 보면 되고요. 35분까지 나올 때도 있다고 봐야 하나. 그리고 뭐 길 때는 뭐 50분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50분 충분히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가속을 하지 말라는 거 이제 수치상으로도 조금 말씀드릴게요. 제 뭐 이 수치가 제 과학적 근거는 아니고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참조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대리기사를 함으로써 처음으로 울었던 날에서 거기서 막 전용 도로도 아니고 구비구비 시골길을 150까지 달렸던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거의 뭐 이제 일을 시작해가지고 2달 차 되었던 차이고 지금이라면은 그렇게 그런 상황이 와도 아무리 손님이 그렇게 재촉을 해도 지금이랑 그렇게 달리지 않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게 다 경험을 겪고 나서 한 일이고요. 그리고 그때 사고가 안 났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는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전주에서 군산간을 달리다 보면은 이제 전용도로 구간이 나와요. 전용도로 구간은 보통 이제 단속 카메라, 속도 단속 카메라 기준으로 보면은 보통 한 90에서 이제 단속 카메라 기준이 나옵니다. 90km 이상 달리면은 여기서 이제 이게 찍힌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보통 대리기사뿐만 아니라 모든 차들이 그 단속 카메라가 막 계속 몇 미터 다 있는 게 아니고 그 전주에서 군산 가는 경우에 단속 카메라 있어봤자 고작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없는 부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속도를 끌어올렸다가 다 아시죠? 항상 다니시는 분들은 거기서 이제 저 단속 카메라 아니면 팀에 말을 해주잖아요. 뭐 500m에다 놓으면 500m부터 이제 500m 저기야 500m부터는 단속 카메라 90km 구간이다라는 걸 나오기 때문에 알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뭐 팀앱을 보지 않아도 그 전용구로 도로 구간은 뭐 길을 뭐 일로 가고 절로 가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저 정도에는 이제 카메라가 있다는 정도는 압니다. 알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거기가 단속 구간이 90이라고 해서 그 모든 도로를 전용 도로 구간을 전 90까지는 달리지 않죠. 뭐 솔직히 말씀드려야죠. 그렇게 달릴 수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맨 처음에 속도를 조금 내긴 냈어도 그렇게 과도하게까지는 안 냈습니다. 안 냈는데 지금은 제가 평균적으로 보면은 전주에서 군산을 달릴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손님 모실 때 이제 티맵을 딱 켰어요. 켰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한 50분이 걸린다라고 쳤을 때 이게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저는 보통 평균적으로 하면은 120 안쪽으로 달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옆에서 슝 차가 지나갈 때가 있어요.
아니면은 제가 1차선을 탈 때가 있는데 뒤에서 이제 이 백미러로 아니면 룸미러도 이 손님이 이렇게 밖에 나오기 때문에 저한테도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딱 이렇게 보면은 뒤에 이제 라이트가 저를 따라오는 속도가 나보다 빠르다 하면 제가 2차선으로 바로 빠져줍니다. 빠져주면 그 차는 그냥 쉥 가잖아요. 그 속도 보면은 대부분 보면 어쩔 때 보면은 막 150은 그냥 충분히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운전하다 보면은 나를 이 추월해 가는 차 속도가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거는 딱 감이 옵니다. 근데 저는 보통 지금은 차가 그 전용도로 구간은 또 이제 밤이기 때문에 차가 그렇게 막 밀리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쩔 때는 제가 손님을 모시고 오는 구간에 제가 차를 같이 이렇게 이제 제가 추월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다른 차들도 속도를 내기 때문에 다른 차가 저를 추월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전주에서 군산 오는데 뭐 세대밖에 있는 경우도, 그러니까 같은 라인을 달릴 때 그 정도밖에 있는 세대 정도만 있을 경우도 있어요. 좀 이제 늦은 시간에는. 그렇다고 해서 막 제가 이런 구간에서 막 150 이상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이제 차와 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차와 차의 교통사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이 또 날 수도 있고요. 과속을 하다 보면은 비가 올 때는 더욱 위험하고요. 비가 오면 더욱 위험하죠. 왜냐면 도로가 젖어버리잖아요. 비가 오면은 도로가 젖으면은 이 도로가 물기를 먹기 때문에 이 도로가 더 이제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새 차들은 이 썬팅이 과도하게 진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이드 미러, 룸미러까지 해도 이게 그 뒤에 따라오는 차가 만약에 라이트를 켜지 않았다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과속을 못하게 되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한 120 안쪽으로 달립니다. 120 안쪽으로 달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04, 전주에서 군산 가는데 45분이 걸린다고 팀맵이 나와도 120으로 달려도 그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쪽으로 들어가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뭐 시간을 줄이는 거는 그래요. 속도를 높이는 게 가장 시간을 줄이는 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150으로 달린다 치면은 45분 거리는 한 150 이상 조금으로 달린다면은 한 35분, 10분 단축, 10분 정도 단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용도로에서 이제 속도를 내고 이제 시내 진입하면 이제 거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맞춰 가야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절대 가속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시외 구간을 탈 때 전용도로를 타면은 이제 보면은 이쪽으로 달리는 차가 있고 이쪽으로 달리는 차가 있으면은 전용도로는 반드시 이제 가운데 이제 분리대가 있습니다. 이쪽 차는 절대로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이쪽 차는 저쪽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넘어가지 못하게 한 이제 분리대가 있죠. 근데 이게 좋은 경우에는 이쪽이 그래요. 전주에서 군산 가는 경우는 이 분리대가,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우리 보면은 이렇게 분리대가 이 알루미늄식으로 돼 갖고 알루미늄식으로 쭉 있는데, 분리대는 분리대인데 이 아래 틈이 있어요. 아래, 그죠? 아래 이게 틈이 좀 커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전용도로 같은 경우는 그런 알루미늄이 아니고 아예 그냥 그 돌, 그러니까 그죠? 이렇게 벽돌로 해갖고 이제 뭐 뭘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냥 돌로 올려버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뭐 틈이라는 게 없죠. 틈이라는 게 없어서 높게 올립니다. 그래서 혹시 뭐가 이렇게 넘어올까라는 걱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근데 그 구간이 계속 된다는 또 보장도 없어요. 그죠? 또 내가 이제 전주에서 이제 군산간만 타는 것도 아니고 전주에서 익산 타면은 그런 구간은 오히려 알루미늄으로 된, 그러니까 틈이 있는 구간이 훨씬 많고요. 그죠? 그런 데서도 막 이제 손님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막 최대한 막 게이지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막 밟는 기사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말씀도 들어요. 그러니까 듣는 거예요.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약간의 가장은 있겠지만은 그래요. 2인 1조가 왔다고 그래요. 손님께서 2인 1조가 오면은 뒤에 이제 따라오는 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리기사님들 2인 1조가 왔는데 와갖고 손님은 이제 수술 드셨으니까 전주에서 이제 그때 전주에서 익산으로 모시는 손님이었거든요. 근데 전 그때 뭐, 차도 이제 거의 없을 것 같고, 손님이 전 대화를 원하시면은 그냥 이제는 그냥 푸념이 아니에요. 이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냥 대화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속도를 더 줄여야죠.
그죠? 운전에만 신경 써야 하는데 계속 말을 이것저것 알아보고 싶은 것도 있고 막 그런 거 뭐 대리 운전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하시면은 그냥 앞 운전하면서 아무래도 그래도 제가 대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에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속도를 좀 더 많이 줄입니다. 그리고 손님도 대화를 원하시기 때문에 빨리 가기를 원하시지 않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느낀 건데 이게 뭐 10분 더 빨리 가봤자 20분 더 빨리 가봤자 뭐 20분까지는 모르겠어요. 뭐 우리 전라북도 구간이 그렇게 막 긴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20분까지 밟아도 20분이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게 간다 해도 나중에 이제 느낀 건데 그것도 운때가 맞으면은 어 그것이 득이 될 수가 있고 빨리 간 게 어떨 때는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은 주제를 조금 또 벗어났는데, 자, 과속을 하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자, 저는 보통 이 99간이죠. 99간인데 이제 야간에 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달린 차들 보면 150 넘는 차들 좀 많아요. 이 달리는 속도, 저를 추월해 갖고 가는 속도를 보면 압니다. 그리고 뭐 150선 아니면 140선 그 정도까지 달린 차들 많아요. 그 나름대로 이제 차들이 안 다니고 뭐 카메라도 저기 이게 뭐그 구간에 막 몇 킬로가 되는 수십 킬로가 되는데 카메라가 한 4대밖에 없다 하면은 그 구간에서 그냥 쭉쭉쭉 달리는 거죠. 나름대로 이제 바쁘실 경우도 있고, 그건 이제 모르죠. 제 개인적인 사정은.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저는 운전을 해야 하니까 그 구간을. 근데 이제 제가 뭘 느꼈냐면은, 왜 제가 차가 안 다녀도 충분히 150km로 달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제가 딱 120선을 속도를 120선 손님이 막 그렇게 재촉하는 경우는 드물어도 있다고 해도 그냥 제가 그냥 맞춰서 가면 몰라요. 손님은 그거 다 보겠습니까? 이게 120인지 130인지 150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맞히는 척 하면서 그냥 바삐 움직이는 척 하면서도 그냥 제 규정 속도 그러니까 90이라고 해도 이제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120선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도 전방적이에요. 전방에 이제 뭐 이제 물체가 나타나는 그것 때문에 이제 하는 건데,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인데, 어 이제 시외 구간도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제 경험이죠. 보면은 이제 일전에는 150까지는 아니어도 한 130, 140까지 이제 경험이 없을 때는 밟은 적이 있어요. 이제 어쨌든 막 손님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술 취한 젊은 혈기로 대리운전 기사는 다 운전을 잘한다는 그런 선입견은 아니죠. 그런 생각을 고정관념을 갖고 기사님 최대한 빨리 기사님의 속력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해갖고 뭐 150까지는 밟은 적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그거 갖다 뭐 이렇게 자랑거리도 되지도 않는 거고, 나의 그 위험성만 더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왜 속도를 그렇게까지 150 이상 충분히 그 넘게 밟는 기사님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그 이상을 밟으면 진짜 10분 시간을 10 몇 분을 단축할 수 있고 그만큼 자기에게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 시간이 그만큼 남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밟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조심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같이 달리시는 분들은, 대리기사님들은 열에 한 분 있을까 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저는 그냥 안전을 우선으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차이가 150, 저도 이제 150까지 그 이상도 밟아봤지만 150과 120, 120과 100의 이 차이가 있는데 그 30 차이가 크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렇게 운전하고 이제 시외 구간을 이렇게 운전하고 손님 모시고 가요. 손님 모시고 가는데 그 전용 도로에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있을 때 뭐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차가 지나가지 않는 이상 뭐가 딱 눈에 띄었다 하면은 발견되는 거는 뭡니까? 바로 야생동물입니다. 야생동물. 예를 들어 고양이가 되면은, 고양이는 그래도 좀 작죠. 작고, 고양이가 됐든 아니면은 예를 들어 심하게면 뭐 고라니면 이게 크겠죠. 예, 크죠. 고라니. 예. 고라니도 그 틈으로 아니면 그 알루미늄이 점프해서 갈 수가, 넘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은 어, 그래도 이제 사람 생명은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하죠. 근데 뭐 그 이렇게 가다 보면은 차에 치여갖고 그냥 도로에 그냥 죽어 있는 걸 봐요.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앞에 이제 라이트를 켜면은 이제 딱 보면은 뭐가 있다라는 걸 보면은 대부분 그런 야생 동물이 이제
왜 죽었겠어요? 내가 전에 달리던 차가 걔를 친 거죠. 차가 이제 그 달리는 속도하고 얘가 여기를 넘어오지 말아야 하는데 그 틈 사이로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 부딪혀버리는 당연히 즉사하는 거예요. 즉사하는 건데 보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이것까지 봅니다.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 뭐가 있는데 동물은 아닌 것 같아요. 동물은 아닌데 뭐가 막 이렇게 깔려 있어요. 보면은 그게 보면은 앞에 범퍼 이제 나간 거죠. 범퍼 나갔거나 이제 한 것들이 이제 이게 깨지면서 이제 나가면서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심할 때에는 뭐 벽돌도 있는 적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런 것 같아요. 차가 사고가 난 게 아니고 뭘 싣고 가는 뒤에 차인데 그걸 꽉 이제 짐을 싣고 가는 차인데 이거를 확실하게 이렇게 이제 쫙 묶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차가 다 가다가 벽돌 한 장을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벽돌도 그 한 장이 순간에는 모든 사람이 이 차 안에 있는 손님이나 나의 목숨을 앗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벽돌뿐만 아니라 그 죽어있는 그 고양이 한 마리도 정말 재수가 없으면은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반사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게 보면은 제가 120 정도에 놔도 그래도 120 정도에 놓으면은 그래도 조금 동물이 오면은 제가 이게 반사적으로 해서 제동을 걸어가지고 피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120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최고 속도로 달려도 근데 120을 넘어서 150까지 가면은 이제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겠죠. 근데 보이는데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제 제동거리가 있고 아니면 브레이크 때는 이제 브레이크를 밟을지 핸들을 돌릴지 그거는 이제 그 상황이 가봐야 돼. 이제 근데 제가 봐서는 제가 느낀 바로는 그래요. 제가 야생동물이 아니고 이렇게 가는데 뭐가 있어요. 근데 야생동물 아니거든요. 야생동물 아닌데 뭔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비닐종이 야가니까 안 보이잖아요. 비닐종이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나가면 되는 건데 이만한 게 있단 말이에요. 안 보니까 검해요. 근데 이것이 비닐종이가 될 수 있고 차가 가다가 떨어진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딱딱한 물건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냥 딱 그냥 지나가면은 그냥 밖에가 지나가면 그냥 깔고 그냥 가도 무난한 그 물체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벽돌이 된다면은 이만한 것이 벽돌이 된다면 이것이 발통이 그냥 지나가게 된다면은 속도가 이제 만약 150으로 갔을 때 이 딱 가서야 이 째만 하잖아요. 그럼 가서야 그걸 지나가게 되면은 차가 밖에 거기를 지나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이제 근데 어떻게 이제 할지는 몰라요. 이제 운전 기사님들이 그걸 이제 봄으로 인해서 가까이 감으로 인해서 대부분은 제 생각은 그거를 밟고 가진 않아요. 제 생각은 밟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브레이크도 밟긴 밟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이렇게 가는데 저게 뭔가 나타난다 하면은 대부분 바로 앞에 나타난다 하면은 대부분 핸들을 틀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핸들을 틀 거라고 생각해요. 이 여기서 이제 위험하다는 것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속도를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라이트를 켰는데 저기 뭐가 지나고 있다면 제동을 걸면서 딱 이제 주의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속도를 막 150 이상으로 과속으로 밟은 상태에서 저가 뭔가 있는데 했을 때 그때는 이미 늦어요.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동 걸어도 그때는 차 돌 수밖에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는 또 빗길이 완전 돌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빗길에 더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저기가 아니고 이건 저도 의도치 않아요. 나도 의도치 않은 상황인데 나도 그냥 나름대로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나는 다른 분들 160, 170, 180 밟을 거 150 밟을 거 그냥 120 정도에 그냥 간다고 치는데 그냥 바로 앞에서 그냥 야생동물이 지나갈 수가 있어요. 바로 앞에서 내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으면 고양이가 지나갔는데 내 밖에 안으로 들어가면 차라리 그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안 보이니까 그냥 밟고 지나가면 되는 거니까. 고양이 밟았다고 해갖고 차가 뒤집어지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차라리 멀리서 보였으면 몰라요. 나도 그냥 나름대로 속도를 가속을 안 한다고 해갖고 다녔는데 바로 눈앞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경우는 없고 저기 멀리서 있을 때 지나가는 거는 봤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내 속도에서는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바로 지나가는 가는데 바로 고양이가 이쪽 사선 거기 그 밑으로 해갖고 건너뛰거나 심하게 고란이거나 아니 고양이라도 이렇게 바로 옆에 온다 하면은 대부분 브레이크 안 밟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만약에 상황 치라면은 그런 상황에까지는 여태까지 안 처했는데 그때는 저는 핸들 돌릴 것 같아요. 이렇게 옆으로. 어차피 이제 차선은 전용도로라 최소한 2차선 이상은 될 거 아니에요. 한 편도가. 그럼 돌릴 것 같아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쪽에서 오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핸들을 돌리는 것도 속도에 따라서 만약에 전용 구간이라 차가 지나다니지 않는다 했을 때 막 빨리 가야지. 그래갖고 빨리 가가지고 최대한 빨리 가서 시간을 한 15분, 20분 단축해갖고 거기 가갖고 빨리 단축하면 그만큼 기회가 올 거라는 생각에 이제 빨리 가야죠. 170, 180까지 다 밟는단 말이죠.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거기 그 정도 상황에서 그 속도 상황에서 앞에 뭐가 팍 나타나잖아요. 핸들 돌리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차 돌아갑니다.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응? 제동 걸어도 차 완전 돌아가고 그때는 이제 옆에 이제 난간에 이제 부딪히고 이제 계속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제 엄청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놓은 것이 120이에요. 웬만하면 120 안 넘기려고 해요. 그래도 120이면은 멀리서 뭐가 지나가면 그 제동을 걸 수가 있고 멀리 뭐가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뭔가라고 해갖고 제동을 걸면은 거기까지 다가선 때는 뒤에 차가 그렇게 안 다니는 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급제동도 아니고 거기서 이제 천천히 제동을 이제 급제동이 아니니까 천천히 밟으면 뒤에 만약에 차가 온다 해도 제 브레이크 밟는 등이 보이면 그 차도 이제 제동을 걸겠죠. 그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제동을 걸으면 충분히 피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피할 수 있고 만약 고양이가 고양이만한 또 크기가 있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이만한 고양이가 거기 있다면은 이제 웬만하면 이제 차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기분이 좀 글잖아요. 걔를 깔고 가진 않아요. 바퀴로 깔고 가진 않는데 제동이 이미 걸었기 때문에 걔는 받고 여기서 더 브레이크를 계속 또 이제 밟으면은 거기 가면은 얘는 충분히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기서 보면은 이제 죽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걔를 밟진 않아도 그걸 지나가긴 좀 꺼림칙해요. 운전을 하면서. 그러면은 그때 상태에서는 바로 핸들을 그냥 천천히 틀면은 그냥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서 우회로 해갖고 이제 여하튼 2차선 이상이니까 우회로 해서 가를 그냥 피해서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 속도까지 제가 봤을 때는 한 120 정도면은 충분히 피할 수 있다고 보는 속도예요. 근데 150을 넘었었을 때는 걔를 이제 보는 위치도 이제 위치뿐만 아니라 이 가는 속도가 있고 이 속도가 있으니까 이 핸들을 거기에서 막 가속을 갔을 때 이렇게 천천히 튼다 해도 이것이 차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 그때는 상책인데 지나치지 만약에 못하는 경우가 된다면 지나치도 뭐 이제 걔들 지나쳐도 큰 적은 없죠. 그리고 만약에 120일 경우에도 지나쳐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보긴 봤어요. 저기 있는 건 보긴 봤는데 그렇게 멀리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밟고 나서 천천히 갔는데 핸들 틀긴 좀 애매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때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밟지는 않아요. 이제 밟으면 긁잖아요. 느껴지잖아요, 뭐가 이 바퀴에. 그러니까 그냥 가를 지나치려고 이제 가를 이제 가운데 속으로 이렇게 차 가운데로 최대한 틈으로 해갖고 지나가는 거죠. 그런 상황까지 120을 밟아도 오는 경우가 있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150을 넘어가면은 이제 악조건이죠. 악조건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멀리서 봤어도 이제 이 본 거리가 어느 정도냐, 나 떨어져 있는 그 거리가 몇 미터냐도 문제고, 내가 이 제동을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것이 제동이 그 속도에서 밟으면은 깜짝 놀라고 밟으면 차가 돌 수가 있거나 아니면 그냥 브레이크를 안 밟고 밟으면서 아니면 핸들을 돌려도 그 속도에서는 차가 돌아버릴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라는 그 상황에서 사고 나면 이제 크게 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속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정말 이거는 야생동물이라는 게 가들은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강아지가 나아요. 강아지가 시내 구간에서는. 저 이렇게 시내 구간 보면은 길에 이렇게 버려졌는지 안 버려졌는지 모르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런 품종 있는 강아지들은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저도 이제 콜이 없을 때는 일부러 막 신호를 콜이 없을 때 막 신호를 일부러 무시하고 차는 안 다니는데 콜이 없을 때는 그냥 딱 여유가 있죠. 그냥 그러면 신호 딱 기다리고 있으면 강아지가 옆에 이렇게 와요. 교차로로. 강아지 이렇게 옆에 와서 제 옆에 서요. 몰라요. 강아지들이 거기 이 호르몬 냄새까지 맡는다고 하나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강아지를 예뻐하는 그 남 하면은 그 사람이 그 호르몬까지 냄새를 맡아갖고 지를 좋아하는가 안 하는가 알 수 있다고 해서 제 옆에 이렇게 와요. 이따만한 강아지가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 강아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래요 제가. 그러고 나면은 저를 쫓아와요. 쫓아오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신호등을 건너려고 하고 차가 아무리 없다고 해도 몇 대는 다니잖아요. 근데 저를 막 쫓아와요. 위험하죠. 강아지도 하나의 생명인데. 그래서 절로 가 절로 가 하면 막 쫓아와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강아지를 만난 경우가 있어요. 교차로에 강아지가 왜 거기 있는 줄 모르겠어요. 그 집도 없고 차 다니는 도로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품종 없는 개예요. 큰 개들이에요. 근데 그런 강아지조차 차가 가면은 그런 강아지조차 차가 가면 제 딸만 유난히 차를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런 강아지조차 차가 오면 강아지가 피합니다. 차도 조심하겠지만 강아지가 피해 가요. 그런 강아지조차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무서움을 아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부딪히면은 무서움을 아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자기가 그 사고 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면 나니까 그 차가 오면은 막 달려버려요. 그냥 차가 자기를 부딪히기 전에 먼저 가거나 아니면 그냥 서 있거나. 강아지도 그래요. 근데 이런 고양이나 야생동물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 중앙 분리대가 있는데 거기 틈이 있다 하면은 그냥 건너 뛰어버리는 거예요. 뭐 차가 오든 안 오든 그거 개들이 그것이 또 어떻게 신경 쓰지 않아요. 개들은 이 사람이 이제 먼저 조심을 해야 할 경우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데 그냥 내가 내 가는 차 밑으로 가갖고 얘가 깔리면은 그냥 차라리 그거는 알아도 사고가 안 나니까 좋은 건데 가는데 바로 앞에 지나가면은 그때는 좀 저도 이제 예견치 못한 상황이 됐죠. 저도 그때는 당하지 않아서 어떻게 할지를 제가 지금 장담을 못 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밟는 대신 저 같은 경우는 핸들을 돌릴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사고 나려면은 여하튼 간에 크든 작든 간에 이게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내 차가 아니라는 것 관념도 있고 원래는 그 상태가 되면 그냥 부딪히고 가는 게 원래는 정도예요. 제가 봤을 때는 부딪히고 가면 차는 이제 정면으로 부딪히면 차 앞에 반파 나갑니다. 앞에 반파 나가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수리 차원 뭐 사고 차원에서 수리는 그 부차적인 문제죠.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차원에서. 근데 정도는 만약에 내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냥 부딪혀 버려야 돼요. 그냥 깔고 가야 돼요. 그냥 깔고 가는 것이 차가 앞에가 이제 손상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안전해요. 그거 부딪혔다고 해서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충격 받진 않아요. 이만한 동물은. 그죠? 그게 정석인데 이제 나중에 차가 이제 손님은 속상하겠죠. 그걸 이제 어떻게 보험 처리를 하는지는 야생 동물로 인한 거니까 이제 거기까지 이제 보험 처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멀리 있어갖고 보이네라고 제동을 조금 걸으면서 이렇게 미리 딱 파악을 하고 해갖고 제동을 걸고 나서 거기에 갔을 때는 핸들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비껴가는 거는 충분히 속도를 그러니까 과속을 안 하면 150막 이상 안 달리면은 한 120 정도 달리면은 저 멀리 있는 것을 해서 우회해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속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근데 바로 앞에 있는 거는 120을 달려도 90을 달려도 150을 달려도 바로 앞에 있는 거는 그때는 가봐야 합니다. 그 운전기사가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가봐야 알아. 근데 대부분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상황 오면 핸들 틀 것 같아요. 브레이크를 밟는 것보다. 근데 뭐 위험성은 똑같아요. 이제 120이나 150이나 그 상황에서 그 브레이크를 밟는 거나 이제 정도 차이는 있죠. 이제 위험의 차이는 있는데 핸들을 틀 경우 그때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이만큼 사고가 날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나게, 그러니까 만약에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좀 하늘나라로 만약 사고가 이렇게 나가고 차가 뒤집어져 갖고 하늘나라로 갈 거라면은 그래도 미연에 조금이라도 속도를 조금 더 줄임으로 인해서 그냥 병상에 그래도 조금 누워서 퇴원할 수 있는 방향이라면 그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지만 그래도 이게 100번 중에 한 번 온다면 그것이 만약 사고로 이어진다면은 그래도 그거를 미연이라도 조금 예방할 수 있다면은 그 부분은 피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그래도 피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이 저는 낫다고 봐요. 근데 저처럼 그런 전용 구간에서 막 120 달리는 대리기사님이 좀 없다고 봐요. 근데 제가 좀 조심성이 좀 과도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속도를 제가 나름대로 맨 처음에는 막 150까지도 올려보고 나중에는 이렇게 달려보고 나서 보니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느꼈던 거. 그리고 120에서는 그래도 120 정도에서는 뭐가 있다고 하고 뭐가 물체가 있다고 하면은 내가 충분히 이거를 내가 나름대로 방어 운전을 할 수가 있다는 거를 느꼈기 때문에 속도를 120으로 잡는 겁니다. 120으로 잡고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 가는데 바로 앞에 달려오면 이제 그때는 저의 운명에 맡겨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빼놓고는 120이 제 경험을 통해서 딱 120 정도가 그래도 어떤 순간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왔을 때 내가 이렇게 대처를 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돌리고 우회를 한다 라고 했을 때 딱 제가 맞는 속도는 전용도로라고 했을 때 이제 급할 때는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120이 적정선인 것 같더라고요. 110, 120 선입니다. 웬만하면 120 안 넘기려고 합니다. 물론 T맥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자동차 계기판은 보통 10 이상 나온다고 했어요. 평소 속도보다. 네, T맥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별거 없습니다. 이해 다 가시죠? 속도 높이면은 그만큼 속도 높인 만큼 뭐 앞에 전방에 물체가 나왔을 때 반응을 하더라도 그 속도만큼 가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 위험이 높고 차가 어떻게든 돌 수가 있고 비가 오면은 돌아버릴 수가 있고 어떨 때는 만약에 이게 벽돌이라면은 그걸 벽돌보다 좀 큰 만약에 비닐루가 아니고 딱딱한 물체였다면 그걸 밟으면은 그걸 밟음으로 해서 차가 뒤집혀지지 않을 거예요. 솔직히 그 정도의 차가 뒤집힐 정도의 크기라면은 또 어느 정도 크기가 되겠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그 속도를 그만큼 냈는데 그 벽돌을 밟는 순간 그 운전기사는 느낄 거 아니에요. 벽돌은 이제 일반 비닐이나 뭐 박스나 그런 걸 밟고 지나간 건 차원이 다르죠. 벽돌은 밟아도 깨지지가 않잖아요. 깨질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를 이제 원래 타는 거 아닙니까? 그 150 속도, 180 속도로. 그러면 운전기사님이 이렇게 핸들을 잡고 180으로, 150으로 가다가 벽돌을 밟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벽돌을 밟았는데 벽돌을 밟으면 차가 기울어서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운전기사는 순간 당황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당하죠. 왜 그러냐면 잘 가는 구간에 보이지도 않는 벽돌을 밟았는데 그때는 속도는 이미 탁 있는데 순간 당황해서 이게 움찔해갖고 차가 이렇게 덜커덩 하면은 이제 운전기사는 그때는 이제 앞에 뭐가 이제 없으니까 핸들을 돌리지 않아도 그 브레이크는 밟을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차가 이렇게 덜커덩 하면은 이게 뭔 상황인가 싶어서 여하튼 간에 무슨 일을 할 거란, 무슨 조치를 취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브레이크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150, 180에서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건 진짜, 그 후에 일은 장담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가속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건 어떻게 좀 짧게 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이해가 이제 가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더 첨부하고 딱 한 가지만 더 첨가를 할게요. 제가 맨 처음에 했을 때 이제 대리기사를 했을 때 시외 구간을 탈 때는 그때도 저도 그때 당시에도 150까지는 그렇게 안 밟았어요. 티맥 기준으로 많이 밟아야 140 정도 아니 135 정도 그 정도 밟았어요. 135 정도. 여튼간에 10 시속 10km, 20km는 달리는 구간에서 뭐가 나타났느냐에 따라서는 만약 사고가 나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제가 뭐를 느꼈냐면은 저는 이제 시외 구간을 떼고 시외 구간이 콜이 바로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있어도 저랑 제 반경 안에 있어야지 시외 구간 다시 전주로 가거나 전주에서 군산 갔는데 전주에서 군산에서 전주로 가거나 그럼 땡 잡은 거죠. 바로 제 구간 앞에 있으면은. 아니면 익산으로 가거나 그러면 2만 원이니까 조금 더 땡을 덜 잡은 거고요.
그죠? 근데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다 겪어봐야 알고,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이 차분함을 가져라라는 것이 계속 누차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유튜버의 그 막 그 수익에 유튜버 올라오는 그 막 30, 50, 뭐 500, 600, 700에 대해서 개의치 말라는 게 이거예요. 제가 느낀 건데 이거였어요.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시간이 돈이다라는 관념이 있죠. 이제 시행착오가 없으니까 시내 구간은 오히려 더 그럴 수가 있어요. 시내 구간은. 근데 저는 시외 구간 위주로 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전주에서 군산 가는 이제 손님을 이제 배차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맨 처음엔 좀 속도를 냈어요. 한 140, 이렇게 150 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렇게 내다가 보면은 나름대로 빨리 가면은 그래도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제 그때부터는 콜이 떨어지니까 콜수는 좀 그래도 남아 있겠죠. 그런 건 있어요. 그런 건 있는데 그러니까 콜수가 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남아 있어야 제가 콜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으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가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다 대부분들. 왜냐면은 여기서 조금 속도를 50, 60으로 갈 거를 110이나 그렇게 가면은 한 예를 들어서 한 10분이 지체된다고 하면은 그때가 새벽 시간이 된다면은 그 급작스럽게 떨어지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콜수가 없는 데에서는 이제 그만큼 내가 이제 콜을 받을 확률이 좀 적죠. 밟는다 해도 제가 가기를 원하는 위치도 아니고 또 이거를 받으면 오히려 이걸 탐으로 인해서 그 다음엔 더 못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쪽에서는 좀 이제 속도를 내는 게 메리트가 맨 처음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뭘 느꼈냐면은 제가 뭐 종교가 있거나 하질 않아요. 나름대로 종교가 뭐 불교가 됐던 천주교가 됐던 기독교라고 하나요? 요즘 뭐 카톨릭이라고 하나요? 개신교라고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종교가 있으면 나름대로 좋죠. 나름대로 이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이 극복하지 못할 부분을, 내 넘어야지 못할 부분을 이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믿음으로써 이렇게 넘을 수 있다는 거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저는 아직 종교가 없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교가 없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걸 느꼈어요. 이렇게 손님을 전주에서 군산을 이렇게 모시고 가는데 보통 이제 시작할 때죠. 대리기사 시작할 때인데 보통 한 140으로 이렇게 밟고 간다고 쳐요. 이제 밤이니까 이제 차도 그렇게 없고 웬만하면 좀 더 빨리 가면은 그만큼 빨리 가면은 콜수가 떨어지지 않고 그 안에서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오랫동안 가졌어요. 그 시행착오가. 그랬는데 그래서 빨리 가려고 했는데 제가 무슨 사고가 나서 이걸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렇게 가갖고 빨라봤자 150 정도 했어요. 아니면 140 정도 했는데 여튼 규정 속도는 어긴 거죠. 90이니까 이제 거기서 딱 브레이크 밟고 카메라 지나가면 속도 올리고 그 정도 했는데 이게 딱 손님을 모시고 나서 갔는데 운때가 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운때가 손님 모시는 곳이 이제 뭐 먹자골목하고 가깝든 아니든 아니면 먹자골목하고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던 간에 참 이게 운이라는 게 그래요. 먹자골목이 아니었는데도 손님 딱 모셔다 드린 도착지에서 먹자골목 딱 카카오맵으로 쳐갖고 예를 들어서 수승동이 가깝다라고 치면 수승동 롯데마트 딱 치면 거기가 바로 이제 번화가죠. 먹자골목이죠. 딱 치면은 뭐 한 2km, 3km 보통 나와요. 나오면은 그냥 걸어가요. 저는 걸어간다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손님 모시는데 이제 고양이도 이렇게 죽은 것도 이렇게 가다가 보고 벽돌 같은 것도 보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조금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어요. 이러면 큰 사고가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이제 자각은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손님을 전주에서 군산으로 이제 3만 원을 받고 이제 모셨어요. 이제 20%니까 이제 2만 4천 원 갖는 거죠. 그리고 가서 났는데 손님이 그러니까 먹자골목은 아니에요. 딱 완전 시골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딱 모셔다 드리고 먹자골목 가는 데까지는 한 2km 좀 넘게 걸어야 하더라고요. 그때는 뭐 그냥 개의치 않고 걸어요. 그냥 개의치 않고 걷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걷고 있는데 별 생각은 그렇게 없이 걸었는데
거기가 먹자골목이 아니었는데 이제 아파트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도 먹자골목이 아니어도 동네에 뭐 예를 들어 뭐 투사이 같은 경우는 뭐 하나씩은 있잖아요. 있고 뭐 큰 기대를 안 하고 그냥 2km 걸어가자 수성동 쪽으로 걸어가자라고 롯데마트 쪽으로 걸어가자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걷고 있는데 자동 배차 반경을 제가 500m 안에 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조금 이제 범위를 넓혀놓고 그랬는데 200, 300, 400m도 아니고 200m 안쪽에서 150m, 150m 그 정도 안쪽에서 자동 배차가 저한테 뜬 거예요. 지금 이제 500 안에 논다고 했으니까 제가 이제 가장 가까이 이제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은 첫 번째라고 치면은 가까이 있는 제가 이제 대리기사죠. 그 손님이 코를 불렀을 때 손님을 모셔놓고 나서 3만 원을 받고 떼고 24,000원 기쁜 마음이죠. 저한테 이제 지금 전주, 군산, 익산, 전주, 익산, 군산을 뛰는 과정에서는 전주, 군산 간이 가장 높은 이제 대리비니까 3만 원이면 24,000원을 갖고 기쁜 마음에 그때는 소소한 것도 없어요. 24,000원이 나한테 온다는 걸 갖고 수성문 가서 뭐 잡자라는 생각에 천천히는 아니어도 그래도 조금 하면 겁죠. 콜수가 이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분 좋은 마음에 이렇게 걷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몇 분 걷지도 않았는데 200m 안에 반경이 뜬 거예요. 떴는데 군산 익산도 아니고 군산 전주예요. 어? 주장 전주에서 군산이 3만 원이면 군산에 전주도 3만 원인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도 20%면 6천 원 빼면은 2, 3만 6천 원 빼면은 바로 24,000원을 버는 거예요. 근데 몇 분 안 돼갖고 그 코를 뜨죠. 바로 잡죠. 그거 안 잡을 사람이 어딨어. 안 잡으면은 그거는 바보죠, 바보. 그죠? 잡은 거예요. 잡고 나서 이제 팀앱을 바로 카카오맵을 바로 키죠. 이제 켜죠. 왜냐면은 100 몇 메타에 있다고 하지만 그거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카카오맵 딱 해갖고 예를 들어 이제 거기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조촌동 투다리라고 하면은 조촌동 투다리 딱 치는 거예요. 이제 켜는 카카오맵이다. 그럼 카카오맵이 딱 보면 반경 바로 200m 안에 나와요. 방향도 세세하게 알려줘요. 이렇게 세모나게 해갖고 이쪽으로 가면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시행착오 뭐 물을 건너거나 산을 건너지 않은 이상은 땡 잡은 거죠. 그죠? 바로 손님을 이쪽으로 모셨는데 바로 또 군산에서 전주로 넘어가는 콜을 잡았다는 게 그러면은 이제 24,000원 받고 손님이 이쪽으로 해서 24,000원 얻으면 바로 두 콜 땜으로 인해서 수익이 어떻게 됩니까? 별로 그렇게 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콜 잡는 시간도 없었고 거기까지 걸어가는 시간도 없었고 바로는 아니죠. 이제 손님 모시는 거리가 이제 차를 달리는 시간이 한 4, 50분 된다 치면은 그래도 2시간 안에 48,000원을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익에 대해서 그 유튜버들의 그 하루 수익에 대해서 30, 50에 대해서 한 달에 500, 700에 대해서 개의치 말라고 하는 제가 말을 드리는 것이 상황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변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수수료 빼고 나서 모든 거 빼고 나서 내가 오늘 13만 원 벌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는 진짜 재수 없으면 3만 원이 될 수가 있고 진짜 재수 없으면 4만 원이 될 수 있고 5만 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또 계속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뜬금없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치는 못 내도 한 달에 월급을 평균치는 못 내도 오늘 13만 원을 벌었다. 근데 어떻게 내일 또 오늘 벌었는데 내일 또 13만 원 벌 수가 있어요. 재수가 좋으면 그 이제 콜수 차이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긴 구간을 봐봐요. 2번을 뛰었어요. 바로 2번 뛰었는데 48,000원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군산을 갔는데 군산에서 전주를 갔는데 손님이 2번 모신 거잖아요. 또 먹자골목으로 가려고 하는데 또 배차가 바로 뜬 거예요. 이제 이번에는 익산으로 뜬 거예요. 전주에서 어떻게 계속 전주 부산만 뜨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솔직히 양심상으로 좀 유행이죠. 거기서는 2번 딱 전주에서 군산 뛰고 군산에서 운 좋아서 바로 전주까지 뛰었으면은 그때는 좀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단시간 내에 48,000원 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콜이 없어도 그래 이제 시내 구간이 이제 좀 전주 이제 목적골목으로 가고 시내 구간이 있으면 시내 구간 좀 뛰어서 이제 이렇게 올리자라는 생각을 가는 또 바로 했다고 오히려 이런 애라고 바로 군산 그렇게 안 나오죠. 나올 수도 없고요. 또 혹시 압니까? 또 그렇게 나오면 돈 버는 거고요. 근데 또 이제 군산을 모셨어요.
아니 전주로 모셨어요. 군산에 전주로 무슨 하루 이제 48,000원을 단시간에 번 거예요. 이제 전주 딱 내렸는데 거기가 다름 아닌 또 이제 어떻게 운 좋게 바로 먹자골목 안쪽에 있어요. 송천동이 조금 그래요. 송천동 쪽으로 보시면은 송천동이 조금 애매하긴 애매해요. 거기가 먹자골목이 있긴 있는데 가면 콜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송천동이 조금 이 전주에 들어간 초입이라 다른 동학은 좀 멀어요. 그러니까 다른 동학 가기에는 그러니까 모시기에는 소천동 들어가면 먹자골목 보통 손님 모시면은 대부분 먹자골목 근처 그 부근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송천동에서 손님을 딱 모셔다 드리면은 그 먹자골목까지 가는 데에는 2차 돌까지 가는 데에는 큰 시간이 안 걸려요. 안 걸리는데 그래서 콜 받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데 이제 조금 문제라고 하면은 시내콜 타시는 분들한테는 그 송천동이 전주 그러니까 익산에서 전주 들어가는 초입이라 이제 전주는 계속 이제 익산에서 이쪽으로 가면 여기 전주 여기 초입이 송천동 아니에요. 그럼 전주는 이쪽으로 뻗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으로 뻗어나가면 쫙쭉 가면 신효자동도 있고 중화산동도 있고 저기 아중리도 있고 콜 많이 나오는 데가 있죠. 이제 그쪽으로 가기에는 좀 먼 거리예요. 송천동에서는 시내구간 뛰시는 분들한테는 콜을 잡아도 그러니까 좀 전주는 조금 그래도 좀 광역권이니까 광역시는 아니어도 그러니까 거기 그 시내권에서 거기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때가 있답니다. 만약에 러시아거나 차 또 밀릴 때거나 전주 같은 경우는요 군산 익산하고 조금 차별화가 되어 있답니다. 나름대로 도시가 더 크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신호등이 또 새벽까지 살아있답니다. 새벽 3, 4시 심지어 5시까지 살아있답니다. 웬만해서는 차가 그렇게 안 다니는 구간은 뭐 보통 12시가 지나면 그냥 전멸등 노란색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전주 그게 단점이에요. 시내 구간 타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막 이 신호가 살아있다는 거 이제 위반하고 안 하고는 신호가 차는 안 다니는데 신호가 서 있으면 위반하고 다수 카메라도 없다면 하고 안 하고는 이제 대리 기사님들의 이제 나름대로 이제 노하우를 통해서 하시겠지만 그래갖고 있는데 딱 전주까지 모셨는데 전주 이제 송송도 가니까 전주 군산에서 전주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디까지서요? 그때 송천동에 예를 들어서 송천동에 송천동에 현대아파트가 아마 있을 거예요. 현대아파트 간다 하면은 거기 간다고 하면은 이제 가요.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땡 잡았다고 생각하죠. 그냥 송천동은 대부분 그 손님들이 도착하는 지역에서 먹자골목이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 고생은 별로 안 해봤어요. 송천동 가서 먹자골목 들어갈 때까지는 땡 잡았다죠. 왜 그러냐면은 군산에서 전주까지 가야 하는데 전주까지 가야 하는데 그곳이 3만 원인데 그것이 전주의 초입인 송천동이라는 거죠. 송천동에는 또 맛집이 있고 거기 맛집 가면